well, people in Western East Germany were very excited. There was a great deal of joy in something which was very unexpected. We had no large unification institute preparing, or so we had no plans in the drawers, so to speak, to put out and say, now let's do this or that. At an exchange rate which made immediately all East German industry uncompetitive, and which led massively in 1990 to a deindustrialization process. So in 2 months, roughly 70% of the industry closed down. Finally, we found out the biggest challenge indeed was the social sector. It was not so that we always had shared the same background, but that in 40 years of a socialist society, quite something different came out than 40 years of a free society, of a civil society.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제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피해보는 건 의리일 것 같아요, 통일하는 거. 네.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안 된다 하더라도 이유가 다 있겠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당장은 통일을 하면은 좀 양측 간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나눠놓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게 정말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중국이 이런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똑똑해서 보니까는 정말 진짜 뭐 우리 북한보다 더 부럽지 않게 먹고 살기도 괜찮고 입밥도 먹다가도 그 짐승들을 다 주고 쓰리미통에 가보면 신발도 거기서 막 이게 정말 우리는 신발도 다 끼진 것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정신 상황은 이건 더는 못 있겠다. 아, 결국 이 나라도 빠질 구멍이 있구나 하는 거 알았잖아요. 그게 탈북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뭐 정말 정든 사람들, 정든 땅을 떠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중앙당에서 이렇게 그 검열이 들어온 거죠. 비사예주의, 그룹바라는 검열이 들어왔는데 그때 저를 그 주위에서 누구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한국어다 그때 다 알았어요. 한국어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고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중국에서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잡히면 죽지 뭐 이러고 진짜 그러고 떠났어요. 가다가 잡히면 나는 죽는다.
남한으로 온 지 1년 된 미영 씨. 수십 년간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온 미영 씨는 아직도 물건을 고르는 일이 쉽지가 않다. 한국에 와서 처음 지하철을 탔던 순간, 그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지하철 처음에 들어가서 그 끝에 뭐 무슨 행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거를 그냥 인천이라고 썼으면 거기를 그냥 가야 되겠지 하고 탔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서 수많은 출구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몇 번을 냈고, 누구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통장.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다. 번호표 뽑으시라고 뒤에 분들도 그래서 번호표 어디서 뽑는지도 몰라서 그 안내원이 저기서 뽑고 기다리는구나 하는 것도 생소했고. 밥을 먹은 후 한 잔의 커피는 한국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흔한 일상조차 미영 씨에겐 노력이 필요했고 용기가 필요했다. 거기 있는 걸 쭉 보면 솔직히 그 직원분한테 주문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괜히 무한 당할까봐. 네, 그 외래어가 다 외래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외래어예요. 이런 낯선 한국에서 사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고 적응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내가 첫 발을 가면 어떻게 디뎌야 될까? 이거를 누구한테 터놓고 얘기해야 될까?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실제 이력서를 쓰고 그다음에 면접도 한번, 가상의 면접도 한번 실제로 한번 받아보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모니터도 하게 되고요. 생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배우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더욱 어려웠던 건 자신을 이방인처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이었다고 한다. 회사분들이 처음에는 다 곁을 앉으세요. 뭐 얘기를 하려고도 안 하고. 저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온 한국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는 이렇게 얘기도 잘하시고, 그런데 저하고는 이렇게 살갑게도 안 고르고 뭐 이러지도 않고 되게 이렇게 그냥 무관심한 느낌? 탈북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문화적 이질감과 그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남한 사회 적응이 힘들다는 결과가 나왔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남한 사람들 생각하듯이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독특한 이제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행동 패턴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니 이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편견들이나 오해들이 이제 관계를 허물어뜨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자신이 가진 한계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여러 가지 집단 안에서 받게 되는 시선과 또 오해들, 뭐 그래서 관계상의 어려운 점들도 중요하게 이제 정착에 있어서 또 극복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무서워요. 북한 사람 하면은 굶주리고 있다는 거 너무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냥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남한 사람들이 빨갱이 돼요. 분단 60년. 남과 북은 체제가 다른 만큼 서로가 많이 달라. 정서와 문화 역시 다르다 보니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오해와 편견을 갖는다. 남한에 정착한 지 5년이 되어가는 북한 청년 하나와 철준. 북한 사람을 태어나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남한 청년 미애와 희루. 서로가 느끼는 마음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지 오늘 이들의 만남을 통해 그 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한다. 새벽부터 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서로 만나기 전 각자의 마음은 어떠할까?
지금은 그냥 외국인 친구 만나러 가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요. 빨리 만나고 싶은데 일단 배고파요. 아, 북한 친구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아, 너무 궁금하네요. 기대되고. 새로운 아직 다른 친구 두 분을 못 봤으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요. 불편한가요? 문화요. 문화의 차이? 누구에게나 첫 만남은 어색하다. 이들 또한 마찬가지다. 북한 청년 하나와 철주는 이젠 제법 한국인 티가 난다. 말하지 않고는 어느 쪽이 북한인지 남한인지 알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하는 여자 북한 청년 김하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의 훈나 박철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되게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래. 좋은 추억, 되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조금 어색한데 뭐 헤어질 때는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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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잘해보자고 파이팅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어색한 건 마찬가지다. 이거 어쩔 거예요? 이들의 데이트 장소는 가을 정치 물씬 나는 남이섬이다. 가을 햇살과 곱게 물든 단풍이 남이섬의 낭만을 더해주고 있다. 아, 오늘 어떡하지? 잘 친해질 수 있을까? 그냥 정말 그냥 형식상인 관계로 끝나면 어떡하나. 너무 많이 어색했죠. 처음 봤는데 막 아이고 친한 척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서먹한 남과 북의 청년들. 오늘 하루 이들의 거리가 좁혀질지 의문이다. 고민 끝에 내린 결정. 이들에게 미션을 주기로 했다. 뭐야? 아, 뭘까? 뭐지? 미애와 철주, 하나와 희도가 짝이 되어 하나씩 자전거를 골라 탔는데 미애와 철주는 출발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다. 반면 하나와 희도는 시작부터 척척 벌써 얼굴에 웃음이 한가득이다. 안전운전 할게요. 그래도 일정 남자예요, 일정 남자. 좀 밟아봐. 아, 알았어. 이게 남자지. 오케이. 이게 남자지. 남자라면. 한국에서는 남자가 다 해. 북한에는? 남자가 할 일 남자가 하고 여자가 할 일 여자가 하지. 아, 그런가. 심부름 같은 거는? 심부름? 여자. 힘이 좋더라고요. 키도 사실 크지 않고 작잖아요, 사실. 근데 힘이 좋더라고요. 남아있는 어색함을 날려버리기엔 사진만한 게 없는데 미애와 철주는 낙엽까지 뿌려보니 그야말로 청춘 남녀 예술이 따로 없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이뻤어요. 네. 이뻤는데 약간 말 건네기 약간 차가운 느낌? 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네. 말을 어떻게 어떤 주제로 다가가야 될지 그런 걸 생각하다가 그래 편히 마음 이런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편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한번 지내고 싶다 해서 나름대로 그 방식을 했는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하나와 희도도 예술 사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쉽지만은 않다. 뭐야? 이거 뭐냐고. 나 다 잘렸잖아. 사진 찍으며 한바탕 웃고 나니 서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지고 마음을 여는 것도 자연스럽다.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금방 왔을 때는 워낙 다른 그런 생활을 하다가 왔잖아. 만났잖아.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없지. 왜냐면 얘기를 하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많이 하게 되잖아. 뭐 어렸을 때 얘기도 하고 뭐 좋아하는 걸 얘기하고. 근데 공유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 상대방을 알게 되면 그만큼 이해하게 된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것에 웃고 울다 보면 그 순간 서로를 공감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일주일을 굶어본 적도 있어요. 일주일 굶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지금 엄청난 게 지금 내가 포함돼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 대단하다. 아까 말했는데 일주일 정도 굶었다고 얘기하는데, 와, 우리나라에서 일주일 굶어도 그런 사람이 진짜 100%에서 0.1%밖에 없을걸요? 하나는 일주일 동안에 굶었다는 게, 와, 상상이 안 가요. 4년 전 할머니와 단둘이 남한으로 왔다는 철준이. 한 번도 탈북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미애는 이런 철준이가 막연하게 다르게만 보인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대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말로 하기가 정말 어려웠던지 미애는 철준에게 노래로 마음을 표현한다. 그 친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넘어왔겠지 이러고서 솔직히 그냥 궁금하기만 했어요. 어떻게 넘어왔지? 오다 안 잡혔나? 잡히면 어떻게 됐지? 정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진짜 어머니, 할머니랑만 왔다고 하는데 어머님도 모르시고 나중에 와서 말씀을 드렸다고, 전해 드렸다고 하는데 그 넘어올 때 마음이 얼마나 저랑 같은 또래인데, 와, 진짜 대단하구나. 같은 말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어쩌면 우린 공감하기도 전에 서로의 다름을 먼저 생각한다. 이 막연한 생각, 서로를 멀게만 한다. 남과 북, 너도 나도 즐거운 시간이 왔다. 하나같이 열심히 흔드는 이것, 남이섬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추억의 도시락이다. 북한에도 이런 도시락이 있거든. 보통 사용하는 도시락 통이 이런 거야. 그래서 학교 갈 때 학생들이 점심에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여기처럼 막 급식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겨울 같은 때는 가운데 속 그 교실 안에 난로가 있는데 거기다 올려놓는 거지. 싸서 쌓아 올려놨다가 점심시간에 자기 걸 갖다가 먹는 거야. 맛있어. 고기 싸가는 사람도 있고 생선. 응? 생선. 도시락을?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김밥에 유부초밥 그냥 그런 건데. 사이다. 뭐 생선을 싸가요? 도시락으로? 생선 싸가. 진짜? 응. 비린내 안 나나? 몰라. 추억의 도시락 먹으며 웃고 떠들고 하다 보니 그 사이 어색함은 어디로 가고 얼굴엔 웃음이 한가득이다. 다 같이 웃음 지으며 다음으로 이동할 곳, 관광객들의 파라다이스가 된 곳, 겨울연가 촬영지다.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겨울연가 사진과 소품들은 그때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한다. 세계적인 한류. 북한에도 한류 바람이 불었는지 궁금하다. 아, 뭐지? 한국 드라마 본 적 있어? 네, 봤는데 겨울 연간은 못 봤어요. 귀공자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나는 올인 봤지. 그때 그 올인을 보고 얼마 전까지 이상형이 이병헌이었지. 지금 바뀌었지만. 한국 드라마가 제일 인기 짱이죠. 네. 근데 대신 이제 뭐랄까 안전성이 없어서 이제 한번 보다가 들키면 뭐 감옥에 가거나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속이 심해요. 불법으로 북한에서는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데 보기가 힘들어요. 한번 보면 그냥 나가서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특히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곳. 주인공 준상이와 유진이가 눈사람을 만들던 곳이다. 눈사람 앞에서 너도 나도 따라해보는 이것. 뽀뽀하네. 넌 좋겠다.
이젠 안 부럽지? 미애와 철준이의 겨울 연가는 어떠할까? 눈사람 좋겠다. 뭐가? 뽀뽀하고 있잖아. 하나와 희도도 과연 로맨스가 가능할까? 아 눈사람 좋겠다. 아잉 왜? 궁금하면 500원. 아 나 500원 없는데. 대출 받아. 어디서 받아? 하나은행. 왜? 네가 하나니까. 어... 남북한 대표은행. 하나은행. 아 진짜 저 지금 땀나고 있어요. 억울해. 아 경직. 일단 처음에 첫 시작은 재밌게 하려고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 의미는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첫 만남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웃고 떠들고 놀면서 어느새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서로를 막연하게 오해했다. 차가울까 그런 생각밖에 안 했었거든요. 이 친구들 우리를 만나면 막 되게 바른 자세, 좀 말투도 되게 막 예 이런 거 군인처럼 얘기할까봐 그런 생각, 그런 선입견.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만큼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해의 시작은 상대방이 아닌 바로 나부터다. 제가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야지 그 상대방도 다가오고 이제 얘기도 나누면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되니까 그 상대방도 이제 마음을 열고 해서 서로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뭔가 다를 거다. 왠지 불편하다. 우리는 이렇게 불필요한 인식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닐까? 살아온 그 환경이 달랐을 뿐 서로 뭐 좋아하는 거나 뭐 취미생활이나 뭐 그리고 똑같이 꿈도 있고 그리고 남은 친구들이나 북한 친구들이나 취향도 내가 봤을 땐 비슷한 것 같고요. 남자 여자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잘생긴 남자 좋아하고 예쁜 여자 좋아하고 이것도 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똑같아요. 하나랑도 많이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막 똑같아요. 화장품 갖고 다니고, 뭐, 외모에 신경 쓰고, 뭐, 말하는 거나, 뭐, 좋아하는 것들이나, 궁금한 것들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서, 그냥, 지금은, 그냥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들은 하루 만에 친구가 되었다. 친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주다 보니 서로를 알게 됐다. 이처럼 관계란 서로의 관심과 이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침부터 이것저것 함께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촬영에 상관없이 난 무언가 마음속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었어.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운 마음이 큰 것 같아.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을 텐데 혼자 견뎌낸 걸 보면 앞으로도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멋지게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야. 항상 긍정적으로 잘 헤쳐나가길 기도할게. 그리고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나에게 상담 요청을 하도록. 화이팅! 감사합니다.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네. 제가 하나랑 철준이를 안 만난 상태라면 정말 북한 친구들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처음에 경계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오늘 이후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는 제가 먼저 다가가서 포용하고
경기도의 한 가정집. 이해를 넘어 사랑으로 맺어진 남남북녀 커플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희 집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지나가던 닭도 울고 간다는 이 소문난 닭살 커플은 바로 이순실, 황유성 부부다. 그 소문 얼마나 유명한지 공중파 방송까지 출연하면서 부부의 애정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방송 때 했던 이름표는 이미 거울 앞에 자리를 잡았고 집안 구석구석엔 온통 부부 사진과 아기자기한 소품뿐이다.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에도 이들 부부는 뭔가 다르긴 다르다. 남편 유성 씨는 순실 씨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도우려고 한다. 저는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집사람이 못 들어오게요, 부엌에. 왜요? 제가 전에 밥상 한번 옮겨주다가 밥상을 엎질러가지고 그대로부터는 부엌에 손도 못 대게 해요, 저로. 순실 씨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하는 것마다 맛있게 먹어주는 남편이 있어 요리하는 게 더 즐겁다고 한다. 특히 북한 음식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오늘 메뉴는 북한식 동태국이다. 동태국인데요. 한국처럼 끓이지 않아요. 이거는 양념 없이 하는 건데 이렇게 식용유 두르고 얘가 완전히 볶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드는 국이에요. 순실 씨가 만든 북한식 동태국에 남편 유성 씨가 만든 고기볶음과 감자볶음. 오늘 이들의 행복한 밥상이다. 이거는 내가 만드는 거야. 그래, 먹어보자. 안 싱거울란가 모르겠다. 안 싱거워?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맛있어. 베리 굿. 또 줄까? 진짜 맛있다. 남자들 이렇게 해야 돼, 한 번씩. 맛있다. 나 먹는 거 보라. 맛있는 저녁밥과 아내의 애교 섞인 밥 한 술. 소박한 저녁이라도 이 부부에겐 행복 그 자체다. 많이 먹고 싶네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그냥 이제 대화 속에서도 행복을 많이 찾는데 밥상에서 힘은 진짜 많이 이렇게 정들고 밥상에서 행복을 많이 나눠요. 진짜 밥상에 복이 많은 상이야 이게.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애교 많은 아내와 자상한 남편. 사실 이 부부는 아내가 6살 많은 연상 연하 커플이기도 하다. 이들은 봉사단체를 통해 만나게 됐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순실 씨에게 컴퓨터를 처음 알려준 사람이다. 우리 사람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무 목소리가 우렁우렁하고 누나 그래도 정이 속속 드는 거야 아마. 그래갖고 진짜 그랬어? 몰랐지? 진짜 그랬다니까.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막 정이 들었다니까 막. 근데 하는 행동도 왜 이렇게 이쁜지. 누나. 순실 씨는 남편의 목소리에 반했고 유성 씨는 아내의 시원시원한 성격에 반했다. 남한 남자와 북한 여자. 이 둘의 사랑은 시작되었으나 문제는 부모님이었다. 부모님과의 첫 만남 당시 유성 씨 부모님은 탈북자 출신의 며느리가 미덥지 않으셨다. 그러다 순실 씨의 호탕하고 씩씩한 성격을 보시곤 이내 마음에 들어하셨고 바로 결혼에 승낙하셨다. 이렇게 이들은 2007년 10월 25일에 하나가 됐다. 유성 씨 고향에선 경기를 직접 끄는 힘센 며느리가 들어왔다면서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관심 속에 이 부부는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다. 순실 씨는 사랑이란 감정을 태어나 처음 느껴보았고 그 사랑이 그녀를 변하게 했다. 내가 혼자 이 사람 없이 그냥 지금 혼자 살았다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한국에 와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직 그 인민군대 스타일 그냥 왁 밀고 나가는 스타일. 그래서 매일 일이나 저지르고 매일 경찰서나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아요. 집안일은 물론 방송일 그리고 바쁜 스케줄에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건 아내에 대한 유성 씨의 배려 덕분이다.
지금 이 사람이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저는 이 사람이 나이가 5살이다, 6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북한에서 생활했던 것은 딱 단절을 시키고 지금부터 모든 걸 다 새롭게 하는 거다. 처음부터 배우고 혓발 떼서 사는 것처럼. 설거지 내가 할게. 설거지를 같이 하려고 그래. 내가 할게. 물소리가 들리자마자 방에서 나오는 유성씨. 불이 났게 순실씨가 둘러맨 앞치마를 빼고는 탈 걷어붙이고 나선다. 제가 가끔씩 설거지를 도와주거든요. 네, 제가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설거지를 잘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 가끔 그 사람 강연 가고 그러면 이제 피곤하고 하니까 그럴 때 이제 좀 제가 도와주려고 하죠. 유성씨가 설거지하는 동안 순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글을 남기며 그녀의 삶을 세상과 공유하고 있다. 순실씨가 남긴 글을 보고 하루도 빠짐없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어떤 때는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남겨준 글 보면서 엄청 울어요. 막 감동받고. 그래서 이 세상엔 나 혼자 사는 줄 알았더니 나 혼자가 아니구나. 또 마음과 뜻을 합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죠. 이런 따뜻한 만남이 있는 반면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받게 되는 차별과 편견 앞에서 그녀는 화도 많이 났었다. 직장 나가서 일하면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 물어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면 엄마 북한에서 왔다면서 막 시선을 이상하게 보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남한 사회를 잘 몰라 겪게 되는 오해와 편견 속에서 그녀는 꿋꿋이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건 탈북 과정에서 헤어진 딸아이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 당시 2살 된 딸아이를 업고 10번째 탈북을 시도했다. 탈북은 성공했으나 그녀의 아이는 그녀 곁에 없었다. 탈북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잡혔고 지금은 딸아이의 생사조차 알 수가 없다. 밤마다 아이 생각에 울었고 그 고통의 나날은 계속됐다. 지옥 같은 터널. 그러나 그녀 옆엔 유성씨가 있었다. 이제부터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내가 치료해줄게. 너무 근심하지 마라. 이러면서 맨날 그냥 기도하는 게 손목잡고 그거예요. 그냥 헤어진 우리 충란이의 그 만남을 좀 이루고 달라고 저희 남편이 매일 기도해요, 지금. 다가오는 10월 25일은 이 부부가 만난 결혼 기념일이다. 북한에서 국가기념일만 챙겨왔던 순실씨에겐 이런 날을 챙기는 게 아직도 어색하기만 하다. 왜? 갑자기 유성씨가 그녀를 부른다. 일이요?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앉으세요. 왜? 우리 결혼 기념일도 다가오고 해서 어메. 선물을 준비했거든. 이게 뭘까?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세상에. 야, 세상에. 장난감 같다. 야, 너무 예쁘다. 선물 앞에서 약해지는 여자의 마음. 당연히 순실씨도 예외는 아니다. 어머, 이거 뭐 신겠다. 나는 아까워서. 그냥 저기다 얼려놓고 들여다만 봐야 되겠다. 저희가 내일이 결혼한 지 5년 되는 날이거든요. 처음 만나서 결혼하고 같이 한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기념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 신랑이 어디를 도망가도 따라가서 살 거예요. 너무 그냥 북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어디라도 그냥 같이만 있어도 뭐 힘든 곳이 살 것 같아요. 이제 둘이서 와서 북에 가서 살아도 난 살 자신 있어. 내일 갈까? 어? 다시. 분단을 뛰어넘는 남남북녀 커플. 힘들게 탈북해 남한 남자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 많은 삶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직도 서로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부의 모습을 보니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어쩌면 이 부부의 모습 속에 통일의 문을 여는 작은 열쇠가 있진 않을까.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탁 통일되면은 그렇게 많이 첫 해에 뭐 55조 전후의 그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첫 해에 그런 갑작스러운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통일에 의해서 관심을 십시일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십시일반으로 뭐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그게 동참을 한다면은 그 동참한다는 것이 통일을 기다리는 것이죠.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통일이 올 것을 대비해 정부는 경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도 통일을 준비하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어느 조치원의 한 대학교. 교수님, 통일. 통일을 준비하는 이 사람. 네, 제가 바로 통일 선생님입니다. 통일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분. 이른 새벽부터 일찌감치 자리 잡고 준비해온 서류를 보고 또 보고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오늘은 제가 이제 북한 청소년 연구인데요. 이제 우리 북한 학과를 대상을 하는데 특히 오늘은 이제 탈북자를 좀 초청해서 뭔가 좀 실감나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자 오늘 이렇게 탈북자를 초청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시간이 한참이나 남았을 텐데 통일 선생님 강의실로 가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바쁘시다. 제가 오늘 이제 북한 청소년 연구를 가르치는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네. 통일 선생님. 원래는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다. 그런 선생님이 교직 생활 34년 중 16년을 통일 분야만 전담하셨다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통일보다도 저희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통일이 이렇게 먼저 이 90년 10월 3일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도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갖고 이때부터라도 우리도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잘 승진시켜줘. 통일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최고인 선생님. 그러나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선생님의 열정을 따라가지 못한다. 학생들이 참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뭔가 이게 준비, 대비 이런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은 참 저는 안타깝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 사회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선생님은 탈북자를 초청해 그들의 증언을 직접 듣게 하신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나를 또 비판해야 되고 이런 생활 중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고 살까? 원래는 그렇게 저 먹기도 바쁘고 그냥 저 개인만을 위해서 계속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런 분들의 마음이 이제 공감이 되잖아요. 교수님을 뵈면서 좀 더 얼른 통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통일을 위해서 제가 뭘 하고 싶은 그 도움을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게 된 것 같아요. 통일교육만 외길 16년. 지칠만도 한데 선생님의 통일에 대한 꿈은 나날이 커져만 간다. 지금 10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그래도 교육을 안 한 것보다도 해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은 얘들이 자라고 나서 이렇게 뭔가 분단을 좀 이렇게 느끼고 하고 그 다음에 통일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조금 미달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통일 선생님이 몸담고 계셨다는 통일학교. 서서울 생활과학고등학교를 찾아가 보았다. 통일교육의 요람지라 불리는 이 학교. 전국 고등학생 다 모인 듯 각양각색의 교복에 길게 늘어선 줄. 학생들마다 진지한 이 표정.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통일 문제를 나가기 때문에 지금 벼락치기 하고 있습니다. 1등을 할지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1등에 근접하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름 아닌 통일교육의 성과. 전국의 학생들이 다 모여 통일 퀴즈왕을 뽑는 역사적인 날이다. 제6회 전국 통일 퀴즈왕 선발대회인데요. 글자 그대로 통일에 관련된 상식을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모여서 누가 가장 많이 맞히고 아느냐 하는 컨테스트, 즉 통일 퀴즈왕 선발 글자 그대로입니다. 예. 꼭 1등해서 학교의 명예를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1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각 학교의 대표 학생들. 굳은 각오만큼은 너도 나도 1등이 듯하다. 오늘 퀴즈 대회는 답안을 칠판에 적고 마지막까지 문제를 푸는 사람, 최후 승자, 통일 퀴즈왕을 뽑는 형식이다. 북한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어떤 기본 상식, 또 북한에 대한 상식, 또 통일 이후의 어떤 우리 대비 상황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연습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긴장한 탓인지 평소 알던 것도 까먹기 일쑤인데 문제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하나둘 퇴장하고 최종 우승 후보들만 남았다.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네. 자, 11개만 남고 나머지 자 일어서서 자 10만 원 저희 기성으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승자, 통일 퀴즈왕들이다. 제 예전 생각과는 달리 좀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 저는 뭐 사실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렇게 통일에 관련된 문제들을 직접 보고 북한과 남한의 사이, 남한과 북한의 사이가 어떤지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통일이 꼭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통일은 정말 필요한 문제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전국 13개의 통일관 중 하나인 서울통일관이 이 학교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전시장에는 실제로 쓰이는 북한 화폐와 생활용품 등이 그대로 전시되어 보는 이들에게 생생함을 전해주고 있다. 북한 정권은 물론 북한 역사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북한에 대해 북한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보니까 막 되게 사람들 가난하고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막 다른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쪽에는 북한의 일반 가정집 모습으로 꾸며놓은 공간이 있어 이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저 사진만 빼면 우리나라 70년대 초반이랑 똑같아서 그렇게 낯설진 않은데 이렇게 사상에 대해 추출한 걸 보면 우리랑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이로만 이론적으로만 북한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여러 교과서나 사진 자료들을 보니까 더 이렇게 생생하고 와닿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 우리의 통일은 다른 게 아니다. 통일은 말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과의 소통, 문화적인 교류가 있다면 우리의 통일은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 대사를 칠 동안에 그 대사를 듣고 음미하고 칠래니까 앞에 1초씩 뜨잖아. 긴장된 분위기에 진지한 표정. 남북한 청년이 함께 만드는 연극 정명의 연습 현장이다. 혁명은 나약한 감성주의자들과는 어울리지 않소. 북한의 탈북자로서 그리고 미래에 통일된 대한민국의 양측을 다 경험한 자로서 뭐 이런 준비하는 차원, 크게는 그렇고 작게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싶어서. 한 번도 연극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북한 청년들. 그런데 연기 실력은 전문 배우 못지않다. 이 실력,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2달 동안을 남북 청년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만들어낸 실력이다. 서로의 연기를 진지하게 평가해주는 것은 물론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나 사실 겁쟁이에요 하고서 그게 설명이 되려면 여기서 미술을 깔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2달간 얼굴을 맞대고 거의 살다시피 한 남과 북의 청년들. 그들의 옷차림과 표정 속에 서로에 대한 편안함이 느껴진다. 탈북한 대학생들도 남한에 다 잘 적응하는 건 아니니까 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북한, 남한 대학생들이 꿈꾸는 또 탈북 대학생들과의 교류와 안정. 서로 소통하며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당찬 포부로 정명은 시작됐다. 남조선은 우리 탈북자들을 진실로 반기지 않소. 북한들은 무기업체. 혁명이 아니라 개인의 증오에 의한 단순한 살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총 9명의 남북 청년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80일간의 연습 끝에 드디어 연극의 막이 올라가고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연극. 이 설렘을 어떻게 표현할까? 모두가 긴장된 분위기 속에 연극은 시작됐다. 너와 내가 떠난 이 알 수 없는 여행. 정명은 북한의 민주화 혁명 이야기다. 두만강을 건넌 북한 청년들이 고향 땅의 자유와 독재 종식을 위해 독재자의 앞잡이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황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내용이다. 마음 편안해져요. 조심해. 이 연극은 북한이라는 소재 자체가 남한 사람들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데다 최근에는 다양한 스토리의 연극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는. 저는 문화적인 통일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또는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공론화 의식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야 될 대상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요. 연극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연극을 준비하며 함께 지내왔던 남북한 청년들. 그들에게 통일은 다른 게 아니다. 탈북자들과 소통하며 교류하는 그 순간이다. 서서히 연극은 끝나가고 연극을 보고 난 관객들의 마음도 그러하겠지만 주인공들 마음 하나하나에 새겨진 이 알 수 없는 묵직함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통일이 이루어졌고요. 이게 통일을 향해 가는 아름다운 벽돌 하나, 돌멩이 하나, 사랑 하나를 우리가 던진 것 같습니다. 쌓아간 것 같습니다. 정명이란 팀 그리고 또 탈북에 관계된 공연 그리고 남한 측과 우리 북한 동생들과 같이 연합해서 공연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문화적 통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교류가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는 현재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사람부터 반대하는 사람까지. 그 이유도 다양하다. 하지만 통일이 과연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일까? 북한에서 새롭게 어떤 온건한 정권, 온건한 체제가 들어서서 남북협의회에서 통일되든지 아니면 북한이 완전히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붕괴돼서 통일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확실한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의사와 별 상관없이 북한의 체제 변화와 연관되어서 통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If you want it or not, in the end you will get unification. It's not up to you, but it's up to the people in the north that will bring it. And I think a better prepared Korea, and that means also people, young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 case of unification and in the implications of unification, will help you also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more easily. 북한 문화와 남북한 문화가 서로 적점이 만나는 어떤 문화 접변의 현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문화에 대한 남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역시 같이 제고가 될 때 결국은 남북한 주민들 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개인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엄청나게 많다. 개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죠. 그런 그 개인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얻는 통일 편익이 통일에 따라서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용보다는 몇 곱절 많고 이 장기적이다.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한테 북한 사회를 경험하게 하고 북한 주민의 이제 대표 주자로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이제 이 한반도의 중요한 과업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잘 정착하시도록 돕는 거는 어쩌면 우리의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통일은 우리 옆에 다가와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조금 열다 보면 통일로 가는 시작, 그 통일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통일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네, 통일은 가능성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변화, 많은 것들을 바꾸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통일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통일은 멈춰있는 시계다. 남과 북이 만나야 움직이니까. 통일은 운명이다.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복권이다. 잘 되면 대박이니까요. 통일은 기다림, 행복한 기다림이다. The reunification is a new chapter of the world history because it will introduce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n the world. Unification is our future because it... Unification is our future because it will happen.